자, 이렇게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포맷이라는 건 이렇게 어떤 틀을 마련해 놓고 원하는 부분만 딱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값을 보시면 요거를 잘 보세요. 구구단을 7단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 요거 제가 계산했죠. 지금 제가 만약 실수로 14라고 안 하고 13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13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구구단 프로그램은 잘못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제가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컴퓨터는 계산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맡기는 게 제일 확실하죠. 7단이야 뭐 손쉽게 할 수 있지만 9구단이 아니라 뭐 100단, 1000단 이런 것까지 하려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을 컴퓨터한테 수행을 시킬 건데 그러려면은 연산자를 좀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산술 연산자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더하기는 봤죠 저희가? 플러스 기호예요. 2 더하기 5 이러면 2와 5를 더해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더하기를 산술 연산자로서 작동하게 하려면 양쪽에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만 해놓고 실행을 한다고 해서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항상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으면 뭘 해라?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써서 볼 수 있어야 돼요. 2랑 5랑 더해서 이제 7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하나 딱 던져주면 그 수식을 계산을 합니다. 컴퓨터는. 결과도 도출을 해요. 근데 그 결과를 우리가 프린트로 보여달라고 하지 않으면 보여주진 않아요. 프린트로 이렇게 항상 보여달라고 하는 거고, 빼기, 마이너스죠? 산수에서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역시 뭐 10에서 5를 빼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결과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이거를 보여줘라.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야만 볼 수가 있죠. 곱하기는 파이썬에서 별표 기호를 사용합니다. 8 위에 있어요. 숫자 키 8 위에 별표 있죠? Shift 누르고 8 누르면 되고요. 3 곱하기 7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역시 프린트를 이용해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37에 21. 자, 나눗셈. 슬래시예요. 슬래시. 10을 3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3.33333 나오겠죠? 물론 이제 컴퓨터가 무한을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이 지점에서 오차율 살짝 있습니다. 10 나누기 3은 3.333 이게 무한으로 가는 무한소수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무한을 표현할 수는 없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무한소수 같은 경우는 소수점 대충 한 15자리까지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가 버전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슬래시 2개 쓰는 버전도 있어요. 요건 나누겠을 때 정수 부분만 가지고 싶을 때 슬래시 2가 씁니다. 이게 답이 3.3333이잖아요. 근데 이 소수점의 이 정수, 소수점 빼고
정수만 보고 싶을 때 슬래시 2번 쓰는 거고요. 정확히는 이제 몫을 구하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퍼센트 기호를 사용하고요. 나머지 구하는 10을 3으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 1이잖아요. 그래서 10% 3 하면 1이 나와요. 자, 그리고 제곱, 거듭 제곱, 별표 2개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27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됐죠? 산술연산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 우리가 산수에서 보던 별표는 x랑 비슷하니까. 그리고 슬래시는 분수잖아요. 그죠? 10분의 3. 3분의 10이죠. 잠시만요. 이런 건 이제 좀 특수한 기호이긴 한데, 거듭 제곱은 2번 곱하는 거니까 역시 별표 2개 붙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곱하기는 요거죠, 요거. 별표. 그래서 여기서도 직접 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곱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곱하기를 시키는 게 낫죠. 여기도 21을 제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7 곱하기 3을 시키는 게 낫죠. 그래서 6, 7, 8, 9, 1 이렇게 해줘도 구분하기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식이 있으면, 계산식이 있으면 이거를 컴퓨터가 다 계산한 결과를 도출해서 하나의 숫자처럼 사용을 합니다. 원래 프린트에서 이렇게 7 하면 딱 7이 출력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죠. 근데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산이 다 수행이 된 다음에 나온 최종 결론을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식이 있으면 그 식은 다 계산된 최종 결론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요거를 연산자 요거는 잠깐 또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구단만 이제 살펴볼 건데 이제 잘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코드에서 구구단을 우리가 만들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8단으로 바꾸고 싶어요. 8단으로. 지금 7단이잖아요. 8단으로 바꾸고 싶어요. 바꿔볼까요? 같이.
8로 바꿔야겠죠. 당연히 얘만 바꾸면 안 되죠. 여기 7로 되어 있는 거 다 8로 바꿔야겠죠. 8, 8, 8, 8, 8, 8, 8. 여기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죠. 또 결과는 7단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바꿔야죠. 8, 8, 8, 8, 8, 8. 이렇게 해야 이제 7단이 8단으로 바뀝니다. 뭐 이렇게 할만해요. 근데 또 7단으로 바꾸래요. 그럼 하기 싫죠 벌써부터. 또 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나라도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9구단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이렇게 8을 7로 바꿔줘야 되고, 여기서도 하나라도 잘못해서 요거를 하나를 8 안 바꿨어요. 그러면 7, 6에 48이라는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러면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잘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이 7과 이 7이 같은 7이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7을 동일한 7이거든요. 이 7이랑 이 7이랑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7단이라는 거, 이 9구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7을 넣는 거고, 이 결과는 결국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요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같은 숫자라고 봐야 되고요. 얘랑 얘랑은 같은 숫자라고 봐야 돼요. 이 둘은 절대 달라져서는 안 돼요. 그죠? 7단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도 다 같은 7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7이 몇 개가 쓰인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18개가 쓰인 거예요. 지금. 자, 무슨 말인지 이거 말고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숫자 1을 출력을 할 건데, 똑같은 숫자 1을 3번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숫자 3번 나오죠. 똑같은 1 3번 나왔으니까 숫자 1을 3번 똑같이 출력한 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똑같은 숫자 3번 나온 거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전혀 다른 숫자 3개잖아요. 그죠? 물론 값은 1로서 동일한데 얘는 서로 다른 존재죠. 무슨 말이냐면 얘를 2로 바꾼다고 해서 나머지도 2로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1이 동일한 숫자 1이 3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제가 전수를 했다시피 똑같은 숫자를 3번 출력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숫자. 얘는 다른 숫자죠. 지금 1을 3번 출력했다고 해서 똑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확히 1을 한 개만 써가지고 이 동일한 1, 한 개의 1을 3번 출력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어쨌든 숫자를 3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숫자는 1이라는 숫자를 딱 한 번만 써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1이라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1이라는 값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정확히 하나의 숫자를 계속 똑같이 재활용해서 쓰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장을. 그때그때 1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1을 하나 만들고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1이 필요할 때마다 그 저장고에서 다시 꺼내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1이라는 값을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저장하냐면 보통 이런 값을 저장하는, 그리고 우리가 변수라고 불러요. 1이라는 걸 저장을 할 건데 보통 이렇게 문자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는 그리고
상자 같은 걸로 일단 상상을 하시면 편해요. 자, 이런 상자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1이라는 숫자가 있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1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상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또 그리고 여기도 공교롭게 똑같은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죠. 이 두 개 구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표를 붙입니다. 여기도 이름표를 붙여요. 상자에다 이름표 붙이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상자에 이름표가 붙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상자를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상자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um이라는 상자, num이라고 이름 붙은 상자에다가 1이라는 값을 저장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num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1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숫자 대신 그 상자의 이름을 언급하면 됩니다. 그래도 1 3번 나오죠. 자,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1이라는 건 딱 한 번밖에 안 썼어요. 아까는 우리가 1이라는 걸 3번 썼습니다. 이렇게. 결과는 같지만 이 밑에 1은 숫자 1 3개를 가지고 표현한 거고, 위에 이거는 숫자 1을 한 개만 가지고 재활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 차이 아시겠죠? 얘는 정확히 1 3번 나온 게 다 같은 1이에요. 1한테 만약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고 하면 이 셋은 동일한 인물을 뜻할 겁니다. 이 셋은요, 서로 다른 세 사람을 뜻할 거예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세 사람이고, 이건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정확히 동일한 인물 한 명을 계속 세 번 호명한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1이라는 값은 정확히 이 num은 정확히 동일한 1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2로 바꾸면 당연히 다 2로 바뀌죠. num에 저장되어 있는 게 2고요. 똑같은 상자에서 계속 꺼내면 똑같은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바꿨죠. 사실상 이 num은 이 동일한 2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2로 바꾸려면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얘도 바꿔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는 1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2가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자, 그래서 프로그램 세계에서 어떤 하나의 값을, 동일한 값을 취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상자에다 저장해 놓고 저장된 것을 동일하게 꺼내와서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당연히 변수는 값과 그 변수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이름으로 된 변수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equal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equal. 프로그램 세계에서 equal은 좌항과 우항이 같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프로그램 세계에서 equal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대입 연산자라고 따로 불러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개념이에요.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위치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다가 대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돼요. 변수가 무조건 왼쪽에 와야 돼요.
넣을 값을 오른쪽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자가 왼쪽, 저장할 대상이 오른쪽.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변수를 사용할 때는 이름으로 불러서 사용을 합니다. 내가 2를 쓰고 싶다. num에 2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num이라는 이름을 불러서 사용하면 됩니다. 정확히 같은 2를 계속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됐죠? 자, 그럼 변수를 사용해서 다시 이걸 붙여볼게요. 부구단. 자, 27과 27은 문맥상 정확히 동일한 7이어야 되죠. 그죠? 7단이니까. 얘는 7이고 얘는 8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동일한 존재를 표현하려고 하면 7을 9개 써서 표현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 9번 나오는 이 7은 다 같은 7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럴 때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7이라고 넣어주고, A라고 지었는데 제 맘대로 지은 겁니다. 변수명은 자유롭게 지으시면 되는데, 참고로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특수기호로 시작하면 안 돼요. 대문자 안 돼요. 그래서 변수명 짓는 규칙을 이 정도로만 좀 지켜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지으시면 돼요. 이렇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특수문자로 시작해도 안 됩니다. 특수문자는 중간에 넣어도 안 돼요. 특수문자는 아예 쓰지 마세요. 그래서 대문자는 안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고 딱 한 가지만 허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대문자를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변수명은 무조건 소문자로 쓰되, 대문자가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의 단어로 변수명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의 단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제가 count of people 이렇게 예를 들어 이름을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도 하나 있네요. 동배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는데, 공백이 안 되니까 이거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변수명을. 그래서 이럴 때 단어와 단어가 달라질 때만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띄어쓰기 대신.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냥 여러분은 단어 같은 거 하나 선택해서 소문자로 표현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자, 이 7 같은 경우도 이제 단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7단, 8단 할 때 정직하게 이렇게 단이라고 쓰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때 막 대문자로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대소문자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A랑 소문자 A를 절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이 7이라는 걸 상자에다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단을 의미하는 이 7이라는 값이 필요할 때 여기죠, 여기.
여기다 이제 단위라고 쓰면 되죠. 구단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얘랑 무조건 같은 숫자예요. 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같은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한 걸로 써야겠죠? 이거 이렇게 단어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실행에도 7단이 잘 나와요. 네, 아까랑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8단으로 바꾸고 싶다. 이것만 바꾸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전체적인 코드 안에서 이 8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사용돼야 되는데 그 숫자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같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변수에다 저장해 놓고 아까 썼던 8을 다시 꺼내올 수 있다는 그 차이를 항상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를 가지고 8단으로 고치세요 쓸 때 뭐가 편한지 해보시면 다 알잖아요. 8을 18번 바꾸는 것과 딱 한 번 바꾸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표현하실 때는 무조건 변수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동일한 개념을 다시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출력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홍길동입니다. 이제 몇 번 출력하냐면 5번 출력해주세요.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는 부분, 변수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